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영어 고난도 문제 세 문항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웠던 걸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특히 어법 문제에서 그게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배운 거 확실히 기억하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9번, 33번, 39번 세 가지를 풀 건데 먼저 29번 어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에서는 저희가 배운 거 다 나왔어요. 특히 수능영어 어법은 정해진 주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나온 개념들을 잡아두면 앞으로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 건데, 자, 29번 같은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다 하지 않고 바로 선지로 들어가서 그 선지의 문법을 파악합니다. 자, 근데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석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석이 필요할 때는 문장에 있는 동사 중심으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선지로 가서 필요하다면 선지가 포함된 문장에 있는 동사 중심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법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9번을 풀게요. 1번 봅시다. 자, 일단 seem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동사에 ing가 붙은 문제다 라고 하면 1번은 저희가 어떤 문제라고 해석해야 돼요? 아, 이거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묻는 문제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동사와 준동사의 차이점이 뭐죠? 동사는 그냥 동사고 준동사는 동사에 준하는 거죠. 근데 영어의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다. 그러면 문장에 동사가 이미 있다면 다른 동사는 다 준동사가 돼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1번이 포함된 문장을 볼게요. From birth, infants were orient. 자, 여기까지 보고 끝내야 됩니다. 왜? infants라는 주어 나왔고 will orient라는 동사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문장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seeming은 준동사가 돼야 되구나. 그냥 seem이 아닌 seeming처럼 ing가 붙은 형태인 준동사가 돼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야겠고요. 자, 일단 준동사인 거 맞아요. 근데 준동사 중에서도 ing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바로 분사죠. 왜? 동명사는 아닐 거니까. 지금 형용사 꾸미는 거 아니라서 동명사는 아니죠. 그러면 분사인데, 자, 여러분들 분사에도 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분사에도 태가 있어요. 태는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이죠. 그러면 이 태를 파악해야 돼요. 왜? 만약에 수동태이면 ed가 붙을 거고 능동태이면 ing가 붙을 거니까요. 자, 그런데 seem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이다라는 거에 벌써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수동의 의미가 들어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 없어요. 왜? 의미 자체에 이미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seem, appear, look, leave, arrive, stand, happen, occur, take place, remain, belong to, consist of.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3개씩 나눠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수동태 불가동사는 암기해 두면 어법 문제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시고요. 수능영어 어법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해진 것 중에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seem 있으니까 seem은 수동태가 불가하다. 그래서 능동이 돼야 되니까 seem에 ing가 붙은 seeming이 맞죠. 그러면 이건 정답이 아니죠. 왜? 틀린 거 고른 거니까. 그래서 1번은 넘어가고 2번 보기 봅시다. 자, 2번은 which 나와 있는 거 보고 뭐라고 판단해야 돼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묻는 문제구나. 이 자리에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거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는 것 중에 골라라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오나요?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자, 이 파트는 제가 앞서 관계 대명사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죠. 그 선행사가 관계 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나 주어 혹은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빠진 불완전 문장이겠죠. 그런데 관계 부사가 오면 관계 부사 뒤에 있는 문장에 부사가 빠진 거기 때문에 부사는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문장의 필수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겁니다. 왜? 문장에서 부사가 빠져도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 부사가 빠져서 앞으로 와서 관계 부사가 되어도 뒤에 문장은 완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2번은 which니까 관계 대명사죠. 그럼 관계 대명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인지 볼까요? They have some difficulty.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인데요. 그쵸?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which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 왔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자, 여러분들은 2번 틀렸다는 거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걸 고치는 건 해설하는 제목이겠죠. 그럼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관계 대명사인 which는 오면 안 되고 관계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거의 선행사가 지금 뭐예요? gestures죠. 자, 그러면 그들은 몇몇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gesture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2번은 with, which가 정답입니다. 어울리는 전치사는 with예요. 그래서 with, which가 정답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은 do의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do의 밑줄 그어진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문장의 동사를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장에서는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보면 when they do succeed, succeed라는 동사가 이미 왔죠. 그러면 동사 2개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do 강조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do 강조용법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이 아닌 경우에 동사 앞에서 do 혹은 3인칭일 땐 does 아니면 과거형일 땐 did도 되겠죠. 자, do, does, did가 부정문이나 의문문이 아닌 경우에 동사 앞에 오면 강조용법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예시 문장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두 문장 한번 볼까요? She really did study. 그녀는 정말 공부했어. He does believe in God. 그는 정말 신을 믿어. 자, 여기서 did와 does가 이 내용을 강조한 거죠. 이 동사를 강조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3번도 succeed를 강조한 거기 때문에 do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어법이고요. 자, 4번 does의 밑줄 그어진 거 보고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대명사의 수일치구나. 즉, does가 와야 되는지 that이 와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does가 뭘 가리키는지 이 문장 전체를 한번 볼게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they not only have an innate capacity, 그들은 내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for matching their own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ily movements, 그들의 운동 감각적인 몸의 움직임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누구랑요? Those of others that are visually perceived. 자, 여기서 those는 그럼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bodily movement를 의미하겠죠. 자,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들 자체의 운동적인 움직임을 매칭시키는 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ose가 가리키는 게 bodily movement니까 S 복수라서 those 맞겠죠. that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어법상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은 to be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이걸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문장에서 whom이 나왔죠. whom은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인 others가 이 뒷문장의 목적어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they judge 목적어 to be like me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에 others가 오고 to be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 5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5형식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이 목적어에 judge가 온 거죠. judge 뒤에 오는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가 올 수 있냐를 묻는 건데 5형식은 to 부정사 올 수 있죠. 목적격 보어에. 그래서 5번도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which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영어 어법에서는 나오는 것만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개념들만 일단 잡아두고 앞으로 기출을 풀면서 계속 플러스된 개념을 쌓아두면 수능 영어 어법 한 문제는 꼭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3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은 오답률 1위에 달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정답인 5번을 가장 적은 학생들이 선택했어요. 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소재가 아닙니다. 보통 33번에는 되게 어려운 소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철학이라든지 어떤 학문의 개념이라든지 되게 어려운 소재가 많이 나와서 한국말로 해석을 해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소재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33번은 다릅니다. 아마 해석은 잘 되고 어떤 소재인지 이해도 잘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르기 어려워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성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평가원이 이렇게 보기를 어렵게 낼 거구나, 보기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들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준 문제였다는 걸 리마인드 시키면서 3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같은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의 지문에는 하나의 주제만 나옵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어법에서는 한 문장에는 동사 하나가 나온다. 그걸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빈칸 문제에서는 하나의 지문에는 하나의 주제만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푸시면 조금 더 빈칸 찾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자, studies, 연구 나왔어요. 자, 연구가 나오면 그 연구의 주제는 보통 토픽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는 글의 주제와 연관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연구 주제가 이 글의 소재고요. 그 연구 결과는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구 얘기 나오면 조금 더 글의 주제를 파악하기 쉽겠죠.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볼게요. In which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피실험자들에게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And asked to identify the expression or state of mind evinced.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지, 정확한 마음 상태는 어떤지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피실험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실험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진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 얼굴들이 들어있겠죠. 이 사진들을 보고 이 실험자들이 판단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가, 어떤 표정인가, 어떤 마음 상태인가, 이걸 피실험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실험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자, mixed 돼 있었대요, 결과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실험자들이 사진들을 보고 같은 결과를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 사진을 보고 놀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 사진을 보고 기쁨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이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라는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In the 17th century, 자 17세기에 The French painter and the theorist Charlie Lebron, 자 이 사람이 drew a series of faces, 일련의 그림들, 얼굴들을 그린 거예요. 어떤 그림이에요?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많은 감정들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That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 to represent. 자, 화가들이 요청받을 수 있는 많은 감정들의 그림을 이 사람이 그린 겁니다. 그런데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자, 여기서 them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a series of faces, 얼굴 그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얼굴 그림들을 그렸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라고 빈칸이 채워져 있고,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볼게요.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여기서 중요한 거는 mi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ll this는 뭘 의미할까요? all this도 그 그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그림들 모두에서 뭐가 빠져 있었냐면 is any setting or context, 어떤 배경이나 맥락이 빠져 있는 거예요.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determinate는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에 상황이나 배경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이나 배경은 감정을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 보고도 이 빈칸을 조금이라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얼굴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빈칸이다. 이 그림들에서 빠진 건 뭐냐면 빠진 건 배경과 문맥인데 그 배경과 문맥은 감정을 명확하게 나타내준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의 배경과 문맥이 빠졌으니까 감정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 유추를 가지고 한번 보기부터 볼게요. 자, 1번 보기를 볼게요. All of them could be matched constantly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자, 1번은 intended emotions랑 matched 됐대요. 자, 그 그림들이 화가는 그 그림들 각각의 특정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그림에는 문맥이랑 상황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화가가 의도한 그 감정들을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 아까 믹스드 됐다고 했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다 다른 답변을 내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2번. Every one of them was illustrated with photographic precision. 자, 2번은 그 그림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글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죠. 자, 그럼 그 다음 3번. Each of them definitely displayed its own social narrative. 자, 각각이 정확하게 사회적 맥락을 표현한 거예요. 자, 3번도 1번과 마찬가지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과 완전 다른 얘기죠. 자, 상황과 맥락이 빠져 있었다고 했는데 이 3번은 상황과 맥락을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소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Most of them would be seen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s. 자, unique characteristics라고 했는데 unique라는 말 자체도 intended emotions랑 비슷한 거예요. 왜? 각각의 그림들은 유니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니크한 특성이 없을 수도 있죠. 이 감정이랑 이 감정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문맥이랑 상황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4번도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1, 2, 3, 4 모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각 그림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표정을 보여주고 정확한 감정을 보여준다 라는 걸 의미하는 느낌의 빈칸 내용이 1번부터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소거해야 되고 그러면 5번을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데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자,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생각해 볼게요. substituted, 이게 대체된다는 뜻이죠. 자, 대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없이? 손실 없이.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손실 없이 대체될 수 있고 얘랑 얘도 손실 없이 대체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자, 문맥과 상황이 빠졌으니까 각각의 그림들의 감정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바뀌어도 다른 감정으로 볼 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2번, 33번은 빈칸 다음 문장까지만 읽으면 바로 문제가 풀렸어야 됩니다. 자, 사실 그 뒤에 문장들은 시험에서는 읽지 않고 그 전까지 판단을 해서 보기를 찍고 넘어가면 좋은데 지금은 간단하게 해석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must know who this person is.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who these other people are.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what their relationship is.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 알아야 되고 what is at stake in the scene and the like. 그 상황에서 관건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at stake는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감정을 알려면 그 사진들의 이러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현실 속에서는 as well as in painting, 그림과 같이 we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 우리는 단순한 얼굴들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주해요? We encounter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s. 사람들을 특정 상황에서 마주하고요. And our understanding of people,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cannot somehow be participated and held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사회와 사람 상황과 isolated, 고립되어서 판단될 수 없다는 거죠. In which they and we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 자, 우리가 사는 이 상황들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서는 특정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떤 감정인지 예상할 수 있지만 앞서 실행한 사회 실험에서는 그 상황들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믹스드 돼 있었다라는 게 바로 글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빈칸은 5번.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33번 빈칸 문제를 풀 때는 한 지문에서는 하나의 주제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기에서는 속어법을 이용해서 추상적인 걸 한 번 더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9번은 문장 삽입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장 삽입 39번 문제는 제시된 문장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볼 건데 문장 삽입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연결사들입니다. 연결사들에 집중해서 문장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however라는 연결사죠. 자, however 나왔으니까 역접인데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At the next step in the argument, however. 자, 다음 논의에서는 그러나 the analogy breaks down. 자, analogy는 유사라고 문제에서 제시됐어요. 자, 유사가 breaks down. breaks down은 깨지다라는 의미예요. 아, 그러면 이 다음 논의에서는 이 유사가 깨질 거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문장 앞에서는 유사가 유지가 됐는데 이 문장 뒤에서는 유사가 깨질 거다 라는 걸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자, 유사라는 게 비슷한 점이라는 뜻이죠. 아, 그러면 이 문단을 읽으면서 특정 두 가지에 대한 비슷한 점이 나오겠구나 라는 예측을 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Misprints in a book. 자, misprints는 잘못 프린트된 거죠. 자, 잘못 프린트된 거니까 오탈자를 의미합니다. 자, 오탈자를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는 오탈자예요? In a book or in any written message.
책이나 쓰여진 메시지 어떤 곳에서 있는 오탈자는 usu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ntent. 자, negative impact네요. 자, 일단 마이너스 컨텐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탈자는 sometimes literally fatally. 자, 치명적이란 거예요. 자, 오탈자 굉장히 치명적이죠. 중요한 문서에서 오탈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The displacement of a comma, displacement는 빼먹는 거예요. this가 뭐가 없다는 뜻이니까 콤마를 빼먹는 거를 말해요. 콤마는 반점이죠. For instance, 예시를 든 거예요. 자, 앞에 오탈자에 대한 예시를 든 거죠. May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예를 들어서 콤마가 빠진 거는 생과 삶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자, 이 문장을 보고 그냥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영어라는 언어에서 콤마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어보다 중요해요. 콤마가 어디에 있는지,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면 similarly가 나왔는데 여기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어떤 아이디어? 바로 앞에 analogy가 비슷한 점이라고 했죠. 근데 similarly라는 비슷하게도 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으니까 일단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Similarly, most mutations, 자, mutation이 돌연변이에요. have harmful consequences. harmful consequences. harmful consequences랑 negative impact랑 뭔가 연결이 되는데 라는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어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For the organism in which they occur. 그것이 발생한 유기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Meaning that they reduce its reproductive fitness. 생식 적합성을 줄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mutations, 바로 돌연변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오탈자와 돌연변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오탈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돌연변이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라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쵸? 비교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을 말하고 있으니까 유사점을 말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 생각을 하면서 뒤에 문장을 보면 however 나왔죠. 자, 역접입니다. Occasionally, however, 그러나 때때로 a mutation may occur, 돌연변이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That increases the fitness of the organism, 유기체의 적합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Just as, 자, 비교할 때 just as라는 표현이 나오죠. Just as an accidental failure, 다른 실수랑 비교하고 있어요.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초판의 글을 복사하는 것을 실패한 것은, 즉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Might provide more accurate or updated information. 자, 초판의 내용을 복사하지 않은 것이 더 정확하거나 더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3번 전까지는 오탈자와 돌연변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3번 뒤에는 오탈자와 돌연변이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3번 뒤에는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둘 다 유사점을 말하고 있죠. 두 개 다 비슷하게 부정적인 점도 있고 긍정적인 점도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를 한번 볼게요. A favorable mutation, 우호적인 돌연변이는 is going to be more heavily represented in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Since the organism in which it occurred, 그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기체는 will have more offspring, 자식들을 더 많이 가질 거예요. And mutations are transmitted to the offspring. 그리고 그 돌연변이들은 자식들에게 전승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호적인 돌연변이는 다음 세대로 많이 전달될 건데 그 돌연변이를 가진 자식들이 많아질 거고 그 돌연변이는 그 자식들에게 많이 전승될 거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면서 there is no mechanism, 그런 메커니즘은 없다. 어떤 메커니즘? by which a book,
책이 that accidentally corrects the mistake of the first edition. 초판의 실수를 바로잡은 책이 will tend to sell better. 더 많이 팔릴 거라는 메커니즘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오탈자랑 돌연변이를 여전히 비교는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죠. 유사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4번을 기점으로 앞에까지는 유사점을 말하고 있었는데 4번을 기점으로 뒤에는 둘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문장 유사가 이제부터 깨질 거다 라고 한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4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즉 4번 앞에까지는 오탈자랑 돌연변이가 이렇게 비슷했는데 이 다음에 논의부터는 유사가 깨질 거다. 어떻게 깨져요? 우호적인 돌연변이는 계속해서 전승될 것인데 오탈자는 그 오탈자를 고쳤다고 해도 그 책이 더 잘 팔릴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둘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는 연결사에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출을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2024년 수능 영어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 3문제를 풀이해 드렸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